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 쌤입니다. 2023년 6월 28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 산업입니다. 자,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34,400포인트, 이 박스권 상단 두들기고 살포시 쉬고 있다. 중심선 구간은 이탈하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박스권 하단 두들기고 흔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상단 건드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이게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이 중심선 구간 유지해주고 위쪽으로 붙어서 한 번 정도 더 돌파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정도에는 혹은 이번에는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우도 한 반년 정도, 반년 이상이죠. 반년 이상 박스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살살 움직일 때가 다가오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스닥은 너무나도 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휴식 취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좋은 모습 보이면 3,000포인트 회복하고 이 구간부터 굉장히 우리나라도 이제 좋아질 거라고 강조를 해드렸죠. 그러면서 메모리 바닥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쪽이 이제 바닥을 찍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뭐 로봇이라던가 이런 관련주들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술주들 중심으로 미국 증시가 좋았고 다우도 뒷받침되면서 좋은 모습 보였는데 코스피는 썩 그렇게 아직 좋은 모습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반기에 기본적으로 해줄 거는 다 해줬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00 흔들고 그럼 2100포인트 때부터 2650 올해 상반기 목표치가 2650포인트에서 2750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하단 부분을 건드려 준 거죠. 2650.45포인트까지 갔으니까 하단 부분까지만 딱 올라오고 그 다음 쉬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현재 모양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휴식, 올라가고 휴식, 올라가고 휴식 이런 모양이죠. 상하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죠. 중요한 거는 상하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다고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2650 넘어가면 또 자연스럽게 2670에서 80 정도 뭐 하반기에는 3000포인트를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보던데 일단은 겸손하게 한 차례 더 올라오면서 이제 상황을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2900 정도는 뭐 어렵지 않고 3000을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바닥권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큰 금액을 매집을 했습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뭐 최근에 잠깐 한 1조 원 정도 줄이는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18조 원 정도는 매수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 이제 파생 동향에서 이렇게 찍어 누른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살짝 해소해 주면 되는데 이것도 9월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9월 전까지 6월 만기 이후에 매수한 이 수량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거 일부 조절하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뭐 선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과거에는 이제 선물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었는데 최근에는 좀 일일비라고 하죠. 뭐 한 하루 이틀 매수했다 하루 이틀 매도했다가 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이제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거의 제로에 가깝게끔 만드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건지 이거를 보유하고 계속 가져가는 건지만 우리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수급적으로는 그동안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뭐 하루 이틀 정도 안 좋게 나오는 거에 너무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을 올리거나 뭐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18조 원 금액은 결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19조 원 넘었다가 일부 줄인 건데 이 고점일 때 19조 원 넘었다가 일부 줄인 거죠. 요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2550 여기 흔들기 뭐 지적돼서 받고 올라가도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강해지지 못하느냐?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어요. 지금 고의적으로 올리고 싶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우리나라 주식 싸게 매수했지 않습니까? 작년 말에 7조 원 넘게 거의 8조 원까지 매수했다가 1조 7천억 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렸죠. 그러면 남은 게 6조 원이라고 했어요. 지수는 바닥권에서 최바닥에서 올라온 거 하나도 없이 6조 원의 매수 금액을 남겨놨다.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어떤 모습 보였어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14조 원 넘게 매수했는데 그러면은 8조 원을 추가적으로 매수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한 3조 줄였습니다. 11조 원까지. 이해되시죠? 6조 원에서 14조 원이 됐다가 한 3조 원 좀 넘게 줄였어요. 이때가 SBB 사태죠.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19조 원까지 다시 늘립니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 또 8조 원 정도를 늘린 거죠. 그리고 나서 한 1조 원 조금 넘게 조절한 겁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매도했다라면 조절한 거죠. 19조 원 넘는 금액 중에서 1조 원 좀 넘게 줄인 거면은 이거는 조절한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기존에도 1조 7천억, 뭐 3조 원 좀 넘게 요 정도는 조절했었고 추가적으로 매수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됐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상하 파동 구간에 항상 나오는 현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일일비하지 마세요. 뭐 어제 오늘 같은 때 보면은 외국인들이 뭐 선물을 매도해서 뭐 현물을 매도해서 주가가 내려갔느니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냥 쉬는 구간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만 보고 이제 집착하실 필요 없다.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심 구간 정도 유지해주면 좋고요. 그러니까 박스권을 이 위쪽에서 유지해주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 정도 박스권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그려져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이니까 그냥 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 정도부터는 뭐 7월 정도 되면서부터는 또 다시 뭐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은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다시 한번 뭐 움직이는 건 뭐 어렵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됐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양호합니다라고 했는데 삼성전자 72,500원 여전히 공방 중이다. 여기를 넘어가서 한번 치고 달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는데 아직 뜸들이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1만 5천 원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이 11만 5천 원 저항 구간이니까 요거 넘어가서 조정받느냐 밑에서 조정받느냐라고 했는데 넘어간 다음에 여기 흔들기 하면서 움직이고 있죠. 11만 5천 원 회복한 다음에 양봉 하나 세워주면 그때부터 좋은 모습 보인다. 그런데 13만 원 구간을 바로 넘어가느냐는 요거는 조금 물음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3만 원이 하이닉스는 좀 중요한 구간이긴 해요. 기존에도 매물대도 많고 해서 13만 원 돌파가 중요한데 이 구간만 하반기에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탄탄대로 달릴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KB증권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 바닥을 통과했다.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 나오고 실적도 그렇게까지 앞으로는 더 이렇게 나빠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HBM이 계속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서 전 세계에서 HBM을 제일 잘 만드는 기업이 하이닉스 아니냐라고 해서 이번에 테스트 제품 가져갔다라고 했어요. 차세대 제품으로. 자, 연평균 성장률이 1년에 45%입니다. HBM 시장은. 그리고 한국산 점유율 놀라지 마세요. 90% 이상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이. 그와 같이 이 HBM 쪽이 이 정도까지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좀 이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대신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고영이라던가 뭐 리노공업 이런 뭐 좀 쉬었던 종목들 있죠. 고영 바닥권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14,000원 회복되는 모습 보이고 하루 쉬고 다시 한번 다음 주 아닌 17,000원까지 바로 붙어가는 모습 좋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계속 좀 어려운 모습 보였었는데 최근에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14만 5천 원 회복되고 있죠. 자, 좋은 모습입니다. 둘 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니까 이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뭐 UAM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에이테크 솔루션 요 11,500원 회복되는 거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죠. 자,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종목도 요 31,000원 구간, 요 구간을 흔들고 회복되는 거 중요하다 했는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칩셋 미디어는 회복된 건 좋은데 고점을 이렇게 낮추는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종목이 33,000원 구간을 넘어갈 수 있는지, 32,000원 구간, 32,000원을 넘어갈 수 있는지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서 물류 제품을 거의 4분의 3, 75% 이상을 이동형 로봇으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뭐 T로보틱스라던가 뭐 이런 T라유텍, 뭐 MDS테크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로보틱스는 최근에 다른 로봇주들과 다르게 굉장히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었으니까 그 흐름에 이어받아서 연결되어서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현대차에서 이제 수소 산업 본격화하겠다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 쪽에
이제 뭐 진출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부 이제 구조조정도 하고 인사 발령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JNK터 같은 경우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네옴시티 쪽에도 관련이 있고 우리나라 뭐 수소 관련 쪽으로는 당연히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업체 중 하나다. 기대감이 있다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는데, 네옴시티는 뭐가 관련이 있냐라고 하면 수소 추출기. 그 사우디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제 수소 추출 사업에 이제 뭐 수소 추출기를 이미 100대를 지원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JNK터의 수소 추출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국 진출 그리고 국내 뭐 등등해서 글로벌 시장 쪽으로 이제 JNK터의 이제 기술력이 계속 이제 뭐 날로 이제 필요해지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요. 우리 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뭐 굉장히 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이 전기차 부분 쪽도 그렇고 수소 부분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유니크 같은 경우 항상 이제 뭐 선발대로 가는 경우도 좀 많고, 이제 뭐 테마 바람이 불면은 좀 가볍다 보니까 들썩들썩하는 경우가 있는데 6,500원 회복되면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EM코리아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이제 꿈틀꿈틀 되기 시작하니까 이 종목도 이제 오늘 거래대금 거래량 실어주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실만 하고요. 일진아이솔루스가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치고 올라오고 휴식 구간 취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종목으로 일진아이솔루스하고 코오롱인더 최근에 소개해드렸죠. 중국에서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코오롱인더가 다시 한번 또 이제 뭐 이슈를 받았는데요. 자, 지금 양봉 세워주고 한 중심선까지는 내려왔어요. 꼬리 제외하고도 거의 중심까지는 내려와 있죠. 요 종목 이제 쉬고 있을 때 서서히 이제 슬슬 모아갈 때가 다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LG화학은 최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도 여수 국가산단의 NCC 공장, 이 공장이죠. 여기 근무 인력을 이동 배치한다, 다른 공장으로 이동한다라고 해서 뭐 이슈가 됐는데, 사실 이거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4월 초부터 셧다운돼 있는 공장이고요. 연말까지 기존에도 과거에도 이게 중간중간에 조절을 해왔던, 생산량 조절했던 그런 공장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해서 뭐 투자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부터 시작해갖고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받아서 밀렸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뭐 60만원 전후 구간까지 이런 식으로 내려와 준다, 감사한 거고요. 만약에 66만원 아래로 내려왔다 60만원 회복되면은 이때 사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양극재부터 시작해서 뭐 기초화학 쪽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문제인데, 이제 중국에서 경기부양책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오히려 이렇게 바닥을 형성하는 게 좋은 거다. 더 치고 달리지 못한 게 조금 억울할 뿐이지, 지금 구간은 오히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미국의 항공주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행 수요가 올라가고 유가도 하락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자, 대한항공 비롯해서 이제 뭐 LCC 항공사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대한항공은 이제 24,000원 이제 회복되면서 이 구간을 유지해주면 좋아집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약간 부족하긴 한데, 늘긴 늘었어요. 그래도 좀 부족하긴 한데, 양봉 하나 세워주면서 여기 지지력 테스트 받고 흔들고 양봉 세워주면서 거래대금 실어줘도 좋고요. 여기서 바로 실어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양봉과 거래대금 실은 이 양봉, 장대 양봉 하나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진에어나 뭐 TA항공, 뭐 부산항공, 에어부산이죠. 에어부산, 제주항공 이런 종목들, LCC 항공사들 같이 움직였다 보시면 됩니다. 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듈러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해외 수주로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예요? 우크라이나 지원 쪽하고 이제 네옴시티 쪽하고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한 번 정도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듈러 관련주들 기존부터 제가 좀 강조를 해드렸고,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전쟁이 서서히 이제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좀 지쳐가는 모양이고, 주변국들도 좀 마무리 짓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SY 같은 경우 5,000원 이 구간을 계속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요 구간 중요하게 보시고, 요 구간에서 힘을 받는 순간 한 번 더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 데코플레이트 관련주죠.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가 2,300원 어제 회복하더니 오늘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2,600원 돌파 시도했는데 안착은 못됐고요.
살짝 내려와 있는데 만약에 더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모아가셔도 되는 구간. 그리고 범양건영 제가 이렇게 세 종목을 가장 중심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범양건영이 아직 안 움직였다. 얘가 3,500원을 회복해야지 얘도 한번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3,500원 돌파 여부 잘 보시고요. 그리고 금강공업이나 자연과환경 정도까지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이 이제 수급이 좀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국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금강공업 같은 경우도 멋지게 또 움직이기 시작했고 자연과환경도 꿈틀꿈틀대기 시작한다라는 거 한번 치고 올라온 다음에 중심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1,400원 회복되면은 다시 한번 치고 달릴 수 있는 모습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저희의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